여러분, 우리가 매일 쓰는 하우스나 워터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.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쓰죠. 그런데 바로 이 단어들 속에 사실은 수많은 전쟁과 정복, 또 엄청난 혁신의 역사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? 상상이나 해보셨나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럽고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저랑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? 지금 우리는 깊은 밤, 모닥불 앞에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. 타닥타닥 불꽃이 튀고 시원한 바람이 싹 불어오고요. 고개를 들면 하늘엔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. 바로 이런 풍경 속에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, 언어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.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, 그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도 정말이지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어떤 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아요. 언어는 무슨 박물관에 박제된 화석 같은 게 아니에요. 우리랑 같이 숨쉬고 또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영어입니다. 이 영어라는 녀석은요, 때로는 아주 거친 전사였다가 또 어느 날은 우아한 귀족이 되기도 하고요.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는 자유로운 여행자가 되었죠. 자, 그 엄청난 여정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. 자, 이야기의 첫 장은요,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기 5세기, 안개가 자욱한 영국 해안에서 시작됩니다. 당시 로마 제국이 힘을 잃고 비틀거리자 그 틈을 타서 북유럽의 차가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어요. 바로 앵글족, 색슨족, 유트족, 우리가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전사들이었죠. 이들이 가져온 건 칼과 방패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뭔가 힘이 느껴지는 언어, 바로 고대 영어의 씨앗을 이 섬에 처음으로 뿌리게 된 겁니다. 지금의 영어를 만든 DNA는요, 바로 이 세 번의 거대한 파도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 파도는 게르만족이 밀려와서 아주 단단한 뼈대를 세웠고요. 두 번째 파도로는 용맹한 바이킹들이 쳐들어와서 강인한 근육을 붙여줬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세련된 노르만족이 들어와서 아주 우아한 옷을 입혀준 거죠.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들이 부딪히고 섞이면서 지금의 영어가 만들어진 겁니다.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?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게르만 전사들이 쓰던 바로 그 단어들로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. House, man, friend, sun, water. 보세요. 바로 이 짧고 강렬한 단어들이야말로 영어라는 거대한 건물에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주춧돌,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뼈대인 셈이죠. 자, 이제 영어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운명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때는 바로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작이 잉글랜드를 정복해버립니다.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나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. 그런데 새로운 지배자들은 프랑스를 썼거든요. 그러니 영어는 어떻게 됐겠어요? 순식간에 패배자들의 언어, 가난한 사람들의 언어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. 이때부터 영국 땅에서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두 개의 언어가 함께 쓰이는 아주 기묘한 시대가 열립니다. 바로 이 화면 하나가 당시의 상황을 그 어떤 설명보다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흙 묻은 손으로 들판에서 동물을 키우던 농부들은 옛날 영어 단어 그대로 피그, 카오, 쉽이라고 불렀어요. 하지만 따뜻한 성 안에서 하인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던 귀족들은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인 포크, 비프, 머튼이라고 말했죠.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돼지는 피그, 먹는 돼지고기는 포크라고 다르게 부르잖아요. 바로 그 이유, 그 슬픈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지배층의 언어에 완전히 밀려났지만 영어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. 마치 땅속을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요.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아주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이어갔죠.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억압의 시대를 이겨내고 세 명의 위대한 조력자를 만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합니다. 그 첫 번째 조력자는 바로 인류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. 이분은 그냥 작가가 아니었어요. 거의 언어의 마법사, 연금술사였죠. 이 숫자 좀 보세요. 무려 1700개가 넘는 단어를 새로 만들거나 널리 퍼뜨렸다고 합니다. 명사를 동사로 써버리고 형용사에 막 뭘 갖다 붙이고 그냥 찰흙을 주무르듯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면서 표현의 한계를 무한대로 넓혀버린 거예요. 두 번째 변화는요. 이게 좀 기이하고 미스터리합니다. 바로 대모음 추이라는 현상인데요. 어느 날 갑자기, 정말 갑자기 사람들이 모음을 발음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.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바이트를 비트 비슷하게 발음했고요. 하우스는 후스처럼 발음했대요. 진짜 큰 문제는 발음은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
글씨, 그러니까 철자는 옛날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. 혹시 여러분 영어 단어 스펠링 외우느라 머리 아팠던 적 있으시죠? 네, 바로 이 대모음 추이가 그 주범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초력자는 바로 기술의 혁신, 인쇄술이었습니다. 인쇄기가 딱 등장하면서 지식과 정보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자 인쇄업자들이 생각한 거죠. 아, 더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팔려면 기준이 필요하겠다. 그래서 당시 가장 힘이 셌던 런던 영어를 기준으로 철자랑 문법을 통일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영어는 처음으로 표준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됐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갑옷까지 입은 영어는 이제 돛을 올리고 거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. 목적지는 미지의 땅, 아메리카 대륙이었죠. 하지만 이 낯선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영어는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. 말하자면 영국이라는 따뜻한 온실을 떠나서 거친 야생의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만 했던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새로운 대륙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, 식물, 풍경이 가득했겠죠. 당연히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들을 부를 이름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? 가장 먼저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에게서 단어를 빌려온 겁니다. 스컹크, 무스, 라쿤 같은 단어들이 바로 그렇게 영어에 들어온 거예요. 여기에 독일, 네덜란드, 스페인,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말이 마구 뒤섞이면서 미국 영어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처럼 모든 걸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합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. 근데 문득 궁금하지 않으세요? 왜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가 이렇게 다를까? 여기에는 노아 웹스터라는 한 남자의 아주 야심찬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요, 미국이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처럼 언어도 영국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해야 한다고 믿었던 뭐랄까 언어 애국자였어요. 그래서 직접 사전을 만들면서 컬러에서 U를 빼버리는 것처럼 철자를 더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한마디로 미국 스타일로 바꾸는 혁명을 이끌었던 거죠. 자, 시간은 훌쩍 흘러서 현재로 왔습니다. 이제 영어는 대서양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어요. 한때 영국의 작은 섬에서나 쓰이던 이 언어가 이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, 그야말로 세계의 언어가 된 겁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약 15억 명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전 세계 인구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영어를 쓴다는 얘기예요. 비즈니스, 과학, 외교, 인터넷, 사실상 거의 모든 국제 교류에서 영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종의 세계 공용어가 된 거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. 지금 영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무려 75%, 그러니까 4명 중 3명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. 무슨 뜻이냐? 이제 영어의 주인은 더 이상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, 바로 우리 모두가 영어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.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어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끝없는 식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영어는 마치 전 세계의 모든 단어를 모아놓은 거대한 뷔페 같거든요. 일본에서 온 수시, 인도에서 온 요가, 아프리카에서 온 사파리까지 문화가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상관없이 좋은 게 있으면 뭐든지 덥석 받아들이는 이 개방성, 바로 이게 영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만든 진짜 힘입니다. 혹시 영어 공부하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불규칙 동사는 많고 스펠링은 왜 이래 하면서 좌절한 적 있으세요?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영어는 누가 계획해서 만든 반듯한 언어가 아니거든요. 수많은 전쟁, 침략, 계급 갈등, 기술 혁신 이런 복잡하고 어수선한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니까요. 오히려 그 어수선함이 영어의 진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. 1500년 전 북유럽의 한 해변에서 시작된 그 작은 속삭임이 이제는 15억 명의 목소리가 모여서 지구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합창이 되었습니다. 자,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은 그냥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나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쓰는 독특한 억양, 여러분이 만드는 새로운 표현, 심지어 가끔 하는 작은 실수까지도 이 살아있는 언어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. 영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다음 챕터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.